안녕하세요, 아부사님. 안녕하세요, 아부사입니다. 최근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리신다는 소문이.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그죠? 그 구독자분 중에 정광선님께서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컨텐츠 올린 거에 답글로 초보자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원두 원샷 바스켓에 9g 정도 넣고 레벨링을 하려니 원두가 부족해서 레벨링이 안 되는데요. 물론 원두를 더 넣으면 레벨링이 되겠지만 그럼 원두 양을 더 늘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구의 문제인가요? 어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겸사겸사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밖에 기타 이제 이러한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처음에 이 원샷짜리 바스켓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일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누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참에 이걸 그냥 컨텐츠화해서 한번 설명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고, 부가적으로 다른 조금 노하우들도 조금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정광선님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 사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되짚어 드리자면 이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 투샷짜리 바스켓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원두를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지니까 뭐 대략 한 지금 한 18에서 18.5g 정도 담은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그러면 이제 레벨링 툴을 갖다 넣고선 돌리면 이렇게 레벨링이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말씀하신 뉘앙스가 제 생각에 그건 것 같아요. 이 원샷짜리 이거 밑에부터가 다르죠, 구조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형성해서 추출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왜냐, 에스프레소가 뭐 19g을 담았든 18g을 담았든 혹은 9g을 담았든지 간에 어쨌든 샷의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야지 커피 맛을 일정하게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뿔 형태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예를 들면 9g 정도를 받는다. 저도 아까 18g에서 18.5를 담았으니까 9g이면은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10g 받았어요. 10g을 받았는데 10g이면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레벨링을 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럴 거예요. 조금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약간의 뭔가 불균형이 있고 이쪽하고 이쪽이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카메라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g인데도 이렇게 되니까 9g, 이론상 막 한 샷이니까 8g 뭐 이렇게 담으면은 더 안쪽으로 이제 깔리기 때문에 레벨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 좀 팁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경험상은 이랬어요. 이게 처음 받았을 때 그 원샷짜리 순정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내가 18g 쓴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가 30초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9g 담았으니까 9g에 맞게 디자인이 된 원샷짜리 바스켓이니까 똑같이 18g의 절반인 9g을 받으면 30초가 나올 것인가? 한 번도 그게 이코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극히 일부 뭐 원두가 다르고 이러니까 내가 희귀한 케이스인가?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블렌드나 싱글 오리진 다 해봐도 비례해서 맞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얘는 내가 보통 투샷짜리 바스켓에 18g 정도를 담는 메쉬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거를 18g에 30초 메쉬다. 그러면은 이걸 30초를 하려면 제 생각에 막 10g, 10.5g 강압적으로 더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도 얘도 30초에 근접하고 이랬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바리스타들이 그랬었고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18g을 담아서 30초 추출한 게 투샷인데 그거에 원샷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9g 이상 담으면은 절반이 넘어가는 거니까 원두를 더 많이 담은 상태에서 비교적 똑같은 원샷을 내리는데 샷의 양은 똑같은데 원두가 늘어나니까 결국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샷으로서 그거에 맞게 원두도 조금 바꿔선 그 투샷의 맛을, 투샷을 한 번에 내린 거에 그 하나 담긴 원샷을 맛을 구현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려면 이거를 강압적으로 10g
혹은 10.5g, 많게는 11g 이렇게 늘리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오겠죠, 모양새가. 자, 지금 제가 11.5g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두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레벨링 툴을 또 레벨링 툴도 또 원샷짜리는 또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또 문제네요. 너무 또 투샷짜리에 맞게 깊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면 또 위험하고 그냥 겉돌 수가 있거든요. 계속 레벨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또 얕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아까보다 제가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거에 맞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얘에 맞게 이제 조금 쓰임이 되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템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은 9g 맞춰서 한 잔을 원샷을 뽑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람수를 늘리는 이 방법 말고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바스켓을 뭐 바꿔라 뭐 아니면 이렇게 따로 추천해 주실 그런 건 없나요? 좀 이상적인. 그나마 이상적인 게 제 생각에 그 9g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실험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공식대로 얘가 18g 쓰니까 얘는 9g을 썼을 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투샷 바스켓에 18.5g의 원두를 담았어요. 그리고 25초 정도 추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25초를 받았더니 45ml 에스프레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통 레시피의 수준으로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18.5g 담았으니까 여기에는 이 원샷짜리에는 나누기 2를 하면 대략 뭐 9.3g 이 정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절반이 9.3g 정도 제가 받을게요. 9 후반이에요. 거의 10g이에요. 레벨링 사실 하기도 힘듭니다. 어설프게 되죠, 그죠? 거의 10g을 받았는데 추출 바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엄청 빠르죠? 추출 속도가 지금 10초도 안 됐어요. 10초, 11, 12초 받았거든요? 12초 받았는데 지금 몇 밀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벌써 17mm가 넘어요. 17mm 정도 되거든요? 12초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쪽은 25초 동안에 22.5mm의 원샷을 뽑아냈는데 얘는 12초 만에 지금 거의 20mm 되니까 이렇게 공식대로 해서 9점 몇 g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25초를 받아버리면 에스프레소 샷은 제가 장담하는데 한 거의 30mm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9g에 얽매이지 마시고 10g이든 11g이든 때려 넣으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근데 너무 맛이 달라요. 원샷이랑 투샷이랑.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투샷을 많이 쓰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샷 카페가 많았지만 물론 사람들이 점점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수업 내용에 사실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 바리스타 기초 그 카테고리에서 정통 에스프레소랑 최근 에스프레소 차이 강의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더불어서 그러면서 컵 사이즈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대시대로 오면서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투샷으로 오면서 어떻게 레시피가 변화되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뤄져 있으니까 링크 띄워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잔을 주문이 들어와도 어쨌든 투샷을 갈고선 그러면은 뽑은 다음에 한 샷은 남는 거잖아요. 이걸로 메이킹을 하고 한 샷은 남잖아요. 이게 로스지 않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장점이 있다면 저도 처음에 이 스파우트를 놓고 쓰고 원샷을 기본으로 하는 매장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커피에 대해서 잘 기초부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조금 빨리 늘었던 게 원샷이 남으면 제가 맛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정말 빨리 늘었어요. 순간순간 나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세팅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맛있는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뭔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선 정말 제가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 샷이 조금 로스가 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크레마가 없어지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좀 짧죠. 한 5분 정도 가량 그래봤자 쓸 수 있는 건데, 정 원샷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의 맛 차이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제 거래처 중에도 원샷을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을 쓰는 이유가, 원샷을 써도 원샷을 갖다가 미리수를 한 샷당 30ml, 35ml 빼도 우리 원두는 버티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이걸 고수하고 이게 마진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제 자랑이고요. 제 원두 맛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제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아픈데 병원을 갔는데 뭔가 이걸 완치가 아니라 그냥 살짝 넌 못나. 뭔가 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두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로스율은 감안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를 둘게요. 좀 조회수나 이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저는 항상 이제 눈여겨보고 바로 피드해드리는 어떤, 바로 그걸 컨텐츠화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 댓글 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달아두면 계속해서 Q&A도 해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